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가고시와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경북전문대학교 18학번 최은실입니다. 선배님 임상 실습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상 실습을 잘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실습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상 실습에 대해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1, 2학년 때까지 임상 실습에 대해 무척 궁금해 했거든요. 저는 임상 실습을 총 5번 나가봤는데 성인 간호학 실습 3번, 지역사회 간호학, 간호관리학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통해서 느낀 점과 임상 실습과 관련된 팁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려는 열정 가지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또한 열심히 하는 후배님들이 예뻐 보이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을 만큼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병원에 계신 수간호사 선생님과 지도 교수님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지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나를 잘 알아보실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 잘 답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했다면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공부하고 다음번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 등 다양하게 자신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실습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향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습에서만큼은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첫 실습에서 환자분들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 먼저 다가가면 좀 싫어할 거야 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말만 건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수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즉 라포를 쌓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상 실습은 간호사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술기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습부터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관찰하면서 짬짬이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도 건네고 말도 건넬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환자분들은 그런 저를 매우 좋아하셨고 또 과제를 할 때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힘들면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일 보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임상 실습이 병원 내에서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과제가 엄청 많아요. 컨퍼런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 교수님과 시험도 쳐야 하고 케이스 발표도 해야 하고 또 일일 보고서도 매일 작성해야 해요. 그 중에서 저는 일일 보고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왜 이게 중요한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취준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병원 자소서를 쓰면서 소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노트북에 꾸준히 저장해 놓았던 일일 보고서를 보면서 소재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일일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에서 배운 점과 감정들을 면접에서도 당당히 말하고 왔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 진심을 보이는 데는 최고의 소재였겠죠. 그러니 일일 보고서는 미루지 말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날 꼭 기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임상 실습을 나가게 되면 간호과정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2학년 분들은 간호과정이라는 강의를 들으셔서 알 것 같은데 저도 배울 때 많이 어려웠고 첫 실습에서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명의 대상자를 정해서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시작으로 그 대상자를 사정하고 진단을 내리고 목표를 세우고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수행한 과정들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정에서는 표면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EMR에 있는 진단검사들, 그리고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 모든 환자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셔야 하고요. 수행 계획은 이론적으로 왜 이 환자에게 이런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가 또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요즘은 인터넷도 잘 되어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호과정 보고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좋은 팁이 있을까요? 케이스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단을 하나 정하고 나면 수행 부분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와 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느냐 하면 질환에 관한 증상과 징후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자가 똑같이 호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마다 환자가 겪는 증상이 다르고 간호를 해주어야 할 우선순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적어도 케이스 대상자와는 실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을 작성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교수님 그리고 선배들 또 눈치를 봐가며 간호사 선생님들께 여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앞에 말한 분들은 이미 겪었던 것이니까요. 물론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한 후에 질문을 해야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선배님은 4학년이셔서 취업 준비를 해보셨을 텐데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취업 준비를 하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취업 준비를 전부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후배님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4학년이 돼서야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를 쓰거나 병원 조사를 하는 것은 4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 겨울방학에 해도 늦지 않는데 사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은 저학년 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익일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해야지 하는 마음은 접어두시고 지금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전해보세요. 분명 자신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화이팅!